저는 순천향대학교 김용학 교수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또 과거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영자 같은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보장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음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저출산 고령화라는 전반적인 지금 인구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직업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로 커버하기 힘든 그런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완할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민기본보장제도를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하고 일반 조세재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아동수당제도라든지 뭐 기초연금제도라든지 뭐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도가 서로 보완되고 정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회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를 보다 근본적으로 좀 개편해서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납해야 가입 대상자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 그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소득 파악이 힘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에 부과되고 있는 그런 보험료가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는가 하면 또 소득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해서 실제로 적용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계층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과거 20년 전에는 이런 것이 이제 점차 줄 것이다. 주로 이제 임노동자 중심으로 개편돼 나갈 것이다. 서구 유럽이 이제 대충 이제 우리 자영자 비중이 낮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임노동자 중심의 그런 구조인데 우리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제도를 이제 각출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입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회보험의 적절한 급여를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만 이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국민기본보장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이 국민기본보장제도를 통해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꿔 나갈 때가 됐다. 그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기존의 그 사회보험 체계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이런 틀 속에서 기존의 이제 이해관계자들 눈치를 보고 또 이해관계부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제도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제도로 이용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할 때가 됐다 하는 그런 개혁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 제도의 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조세로 이루어지는 제도지만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사회보험과 연계해서 바꿔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기간축이라 할 수 있는 지금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제도는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1988년에 이제 처음 시행될 때는
이제 점차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민연금제도 도입된 지가 거의 3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특히 연령 계층별로 보면은 거의 각 연령별로 한 50% 정도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지금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가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민연금제도를 1인 1연금 체계로 근본적으로 좀 개편해서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18세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고 그리고 가입 대상 연령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으면 항상 당연히 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보험료로 납입해서 가입이 되고 또 가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체계를 갖추고 기존에 지금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하고 연계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기초연금 제도는 우리나라 이제 제도상으로 공공부주제도로 분류해서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후소득보장의 기간 제도인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현재보다는 더 강하게 연결하지 않으면 이 노후의 빈곤율을 낮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인 1연금 체계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되 65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가입 기간을 갖추지 못해서 연금이 적정 수준 이하든가 아니면 연금이 없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우리 국민기본보장선 하는 그 개념을 설정해서 그 국민기본보장선 이하로 국민연금 급여가 결정되면 그 차액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전환하는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완전히 서로 보완 체계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이제 두 번째로는 개편되어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지금 사회보험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급여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로 적용하는데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고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든가 안 그러면 차상위 계층에게는 별도로 이제 우리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국민건강보험 중심으로 통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자고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없으면 소득 없는 가입자가 되는 거죠. 그냥 보험료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당연히 0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사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면 전 국민을 단일한 체계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급여 제도를 괜히 별도로 운영해가지고 괜히 그 스티그마 같은 병원 갔을 때 꼭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똑같이 어차피 국가가 보호하고 국민이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 그 의료급여 제도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통합된 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보험료 부과체계도 지금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가 이원 체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소득 이외에도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그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전환시켜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내고 소득이 없으면 거의 피부양자 개념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소득이 없으면 그냥 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없는 보험료가 제로인 그냥 가입자가 대상자. 그러면 우리 피부양자 개념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도 해결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피부양자 개념이 직장 가입자한테만 적용되고 지역 가입자는 또 피부양자 개념을 둘 수 없고 이런 불형평적인 이런 제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 없다. 그래서 의료급여 제도 없애고 피부양자 개념 없애고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되 필요할 경우에 소득이 제로면 그냥 보험료가 제로이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금도 납입하기 어려운 그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일부 계층 같은 경우에서는 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뭐 그냥 그렇게 제도를 단순하게 가져가면 될 것 같다. 어차피 관리 운영도 사실은 의료급여 제도만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총체적으로 급여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구분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통합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산재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회보험 제도고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상자별로 산재보험 적용이 다르게 적용되는 계층이 있다는 거죠. 현재 산재보험 제도의 적용 대상자에 제외되고 있는 별도 제도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공무원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노무이라든지 선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 산재보험 체계 안에서 통합관리해도 똑같은데 이걸 갖다가 별도 제도로 관리하면서 이 제도별로 차이에 의해서 형평성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산재보험도 이제는 단순하게 현금 보상 특히 이 소득 보상하는 것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이 재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고 발생 후 장애인이라든지 유가족 같은 경우에 대해서 사회보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적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그 산재보험도 완전히 통합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자영업자도 지금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자영업자도 포괄 대상자로 포함돼서 산재보험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통합 산재보험 제도로 이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법에 의해서 적용되고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직업 간의 이동이 향후에는 자주 이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별도 제도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실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상실이라든지 소득이 중단되는 사항은 동일하게 발생하고 그런 그 당시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전국민 통합 체계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고용보험제도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모성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모성보호 기능이라는 것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라든지 휴가에 대한 급여가 있는데 이 급여는 사실은 원래 고용보험에 속한 급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편의상 고용보험에 제도에서 움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에게만 모성급여가 적용되고 근로자가 아닌 나머지 자영업자라든지 뭐 학생이나 뭐 이런 계층 그리고 그냥 전업주부만 있던 이런 분들은 이런 모성급여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성급여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이제 분리 독립해서 별도의 부모보험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되고 또 어떤 제도에 종속시킨다 하더라도 별개의 제도로서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산을 하면 출산 전후에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급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은 이제 재정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체계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제도가 아까 개편되어야 되는 것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하고 이제 같은 체계로 바꿔서 개혁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조세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틀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국민기본보장이라는 그런 제도의 틀을 새로 만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거기에 포함시키고 기초연금 개념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에 대한 재원도 그쪽에서 마련하고 아동수당에 필요한 돈도 그쪽에서 마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세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다 몰아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근로장려금 제도라든지 그 기획재정부가 사실은 복지를 하는 기관이 아닌데 직접 운영하는 복지제도가 근로장려세제, 뭐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돈이 나가는 돈이 거의 5조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5조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근로장려금 제도는 원래 근로빈곤층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앞에와 같은 그런 제도가 부활이 되면 사실은 근로빈곤층을 따로 부활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그 폐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폐지한 돈 가지고 나중에 우리 지금 국민기본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향후 이제 소득 중심으로 부과되는 체계로 다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소득 중심으로 부과되는데 그 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핵심적 소득인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부과하는 그 기준 이런 것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국민건강보험이 그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각 공단에서 사회보험료를 부과 징수를 했는데 부과 징수를 단일화한다는 그런 과정 하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그 통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우리 통합 징수한다는 그 정신은 이 부과라든지 통합 과정을 통해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원래 취지는 없어지고 각 제도가 하는 걸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만 받아서 고지서만 통합해서 징수하는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면 사실은 통합 징수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얼만큼 효과가 있는가 하면 우편료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우편료도 많이 듭니다. 사실은 4대 보험공단에서 각각 징수하는 거하고 그 고지서에 하는 거하고 우편료가 3분의 1로 줄죠. 그래서 그렇지만 원래 취지는 그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뭐 전 국민을 보편적으로 사회보험에 적용시키는 그 개념으로서 그 징수 처리를 단일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세와 소득세 중심, 즉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세청에 어차피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라면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할 때 5대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그냥 얹혀서 그냥 부과하면 된다. 그리고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 부과해서 각 공단에 들어가야 될 몫을 다시 국고에서 그쪽 각 공단으로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국민건강공단 중심으로 통합징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 고지서도 필요 없이 그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각 세금을 부과할 때 사회보험료도 각 개인별로 각각의 사회보험에 적용하는 정보만 받아서 부가징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징수된 돈을 각 공단에 다시 이전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통합징수하면서 실제로 부가징수에 들어가는 돈은 수천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징수하면 수천억이 절감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내고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안 내는 그리고 그냥 소득이 있어가 보험료 내든 안 내든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사회보험에 가입자고 그리고 그 소득이 있으면 그냥 보험료 내면 되고 그 보험료는 거두면 되고 그 거둔 보험료는 각 공단에 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징수하고 별도로 부과하고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국세청에 일이 많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국세청에서 관리 인력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그 관리 인력 필요한 부분은 지금 기존의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업무하는 분들이 자리를 옮겨서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단순히 높이려는 게 아니라 효율성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 국민 사회보험, 전 국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사회보험제도에 커버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사회보험료 부과를 국세청에서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의 뭐 영국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이런 국가들이 그 국세청에서 그냥 그 사회보험료를 부가징수하고 있고요. 사회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운영한 나라는 사실은 뭐 지금 그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이런 나라들, 특히 사회보험에 전통이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 조차도 사실은 통합적으로 부가징수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 그리고 그 국세청과 연결되어 있어서 사회 효율성이나 전국민 사회보험화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런 지금 그 각 제도별로 분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수도 어중간하게 통합징수도 아니면서 통합징수하는 행식만 지는 것은 안 된다. 이제는 국세청으로 완전히 통합시켜서 일원화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료와 그 노인정기요양보험료도 재산에 부과하는 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단일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영업자든 뭐 관계없는 거죠. 소득이 있으면 그냥 보험료 부과하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이 가입자 보험료 내느냐 안 내느냐가 이 사회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그냥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고 그리고 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내는 거고 없으면 없는 가입자가 되는 이런 형태로 전면 이행하자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으로 단일화 말씀을 드렸는데 급여는 사실은 이제 모든 사회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또 비례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확정돼야 되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라든지 소득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자영업자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운 계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지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최고 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저급여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지급되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소득이 모호하거나 소득이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최저 기준에 의한 뭐 우리나라의 최저 기준이라고 낮은 게 아닙니다. 이 최저임금 산재 수준이 높은 데다가 그 최저임금 그 급여 산정하는 것도 굉장히 높게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근로자에게 최저를 정하는 그 개념으로 그대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그 예를 들어 소득이 애매모호한 그런 계층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 국민기본보장제도를 만들려면 법령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기존에 이제 사회보험을 전체적으로 일정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그 관리 운영하고 재원을 관리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바로 이제 우리 국민기본보장제도의 취지하고 똑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내에 국민기본보장 개념을 같이 포함시켜서 신설해서 포함시키면 국민기본보장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국민기본보장제도를 만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 관리하는 운영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돈 재원 관리 이것이 중요한데 조직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다고 우리 국민기본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공단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존의 사회보험공단 중에 하나에서 별도의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신설해서 국민기본보장제도 관리 운영 조직을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현금이라든지 그 소득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데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은 해물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은 급여 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 입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관련된 급여 그리고 근로자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커버하고 있고 전 연령층을 커버하고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그러한 그 국민기본보장제도에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기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자녀장려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폐지한 그런 재원들이 포함해서 또한 이제 그 각종의 우리 그 어떻게 보면 국민기본보장에 필요한 급여에 지급한 재원들을 일반 재원으로 받아서 그 관리하는 그런 기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우리 공공기금으로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면 그 기금에 필요한 돈이 들어왔다가 또 필요한 급여가 또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원 관리도 원칙적으로 잘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 징수된 이제 뭐 사회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주로 이제 사회보험료로 해가지고 바로 각 공단에 지급되지만 실제로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예를 들면 국민기본보장에 필요한 추가적인 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또 재원 관리 방법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그 기존의 사회보험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또 기존의 사회보험료를 근간으로 해서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사회적 위험에 발생했을 때 필요한 급여가 나가면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로 기본적으로 재원이 조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그 추가로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가 제로인 사람들이 가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각 공단의 사회보험료로 부과하면 기존의 가입자들이 다소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은 조세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필요한 돈을 계산을 해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국민기본보장기금에 그 돈이 이전되면 그 기금에서 항상 필요한 급여가 각 공단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나가고 또 바로 또 이 국민기본보장제도에 의해서 나갈 돈은 또 국민기본보장제도를 통해서 나가고 뭐 이렇게 운영하면 될 거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기는 아까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자녀장려금에 들어간 돈이 5조 원이 좀 넘는데 이 정도면 처음에 제도 출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정도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 지금 고령화 때문에 필요한 급여가 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이걸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 체계에서 검토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원의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의는 현재의 제도에서 사회보장 재원이 필요하고 그 사회보장 재원의 조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나 새로운 제도에서 또 사회보장 재원을 논의하는 것이나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